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347페이지 메인에 보시면 갈로우의 관의 굽힘 해서 나오죠. 자, 관 굽힘이란 건 뭘까요? 말 그대로 밴딩이잖아요. 90도 밴딩, 45도 밴딩 이런 것들을 다 관 굽힘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이래 굽힘형의 제작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느냐, 기억 니은 줄 꺼주세요. 현도 굽힘형, 현장 굽힘형, 이렇게 두 가지. 현도 굽힘형, 그리고 현장 굽히명.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뭐 간단해요. 현장이라는 건 좀 낯이 익죠. 그 현도라는 게 뭔지 좀 헷갈려. 그래서 뭔지 잘 모르겠는데 현도라는 거는 도면대로, 도면대로라는 뜻이에요. 현장 도면대로. 즉 건축 도면이 있으면은 거기에 나오는 치수대로 밴딩을 해가지고 미리 밴딩을 해서 현장에 가서 설치하는 형태. 그리고 현장이라는 거는 현장에서 실제로 도면 없이 현장에서 실측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밴딩하는 거.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현도 굽힘은 미리 도면대로 제작을 해서 현장에 갖고 가서 설치하는 형태고, 현장 굽힘이라는 거는 현장에 가서 뭐 도면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그 길이를 실측해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제작해서 설치하는 형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고, 거기서 이제 니은의 현장 구피명의 ABC 중에 C 보시면 현장 구피명을 만들 때 주의사항에서 밑에 있는 거 표시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한 개의 형봉에 굽힌 부분이 많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굽힌 부분이 많으면 마찰장이 심해지니까. 그럼 가능한 평면 굽힘이 되게 한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직관이 있으면 이걸 굽힘했을 때 이게 뒤틀리지 않게끔 평면 굽힘이 돼야 된다. 그 다음 다른 관 또는 구조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보온관의 경우 보온재의 두께를 고려해야 된다. 뭐 당연한 소리고요. 그 다음 이음관의 위치는 분해가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맞죠? 그 다음 전선이나 전기기기 근처에는 가급적 배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전기에 의한 부식이 생길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뭐 가연성 가스가 지나가는 배관이다. 그럼 폭발의 우려도 있는 거죠. 그 다음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배관한다. 요것도 당연한 소리겠고. 그래서 요거 표시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2. 강관 굽히면 기계 및 공구에서 파이프 밴딩 머신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요거 동력 파이프 밴딩 머신은 줄 것입니다. 유압식, 로터리식, 램식. 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게 파이프 밴딩 머신이죠. 우리가 앞에서 수동 밴딩기는 그 사진으로도 봤어요. 근데 파이프 밴딩 머신이라는 건 기계 장치죠. 그래서 요 종류로는 세 가지가 있다. 유압식, 로터리식, 램식.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요거 문제에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종류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요것도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녀석이 이제 유압식 파이프 밴딩 머신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 녀석이 센터링 다이,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다이가 되겠고, 그 다음 얘가 밴딩 다이가 돼요. 그럼 파이프를 요렇게 직관으로 물리잖아요. 그럼 요 파이프를 요 밴딩 다이가 어떻게 요렇게 돌아가면서 밴딩하는 형식. 요게 유압식 파이프 밴딩 머신이 되고, 다른 거는 제가 사진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종류로는 유압식, 로터리식, 램식이 있다. 요런 형태로 이제 밴딩을 한다라는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348페이지 넘어가서 다른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한 번씩 더 읽어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관 굽힘 작업에서 나오죠. 자, 관 굽힘 작업 보시면 가열 굽힘 돼 있는데, 가열 굽힘은 말 그대로 관을 가열해가지고 어떤 거 강관이라든가 아니면 경질 배관들 있죠. 동관 같은 거. 근데 지금은 이제 강관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강관을 일단은 그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A, B, C 보시면은 모래 채우기, 가열, 관 굽힘 작업 돼 있는데, 우선 강관을 바로 가열할 수는 없고 강관 요 안에다가 모래를 채워요. 왜? 그 굽히다가 찌그러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래를 채우고 나서 이제 가열을 하겠죠. 토치를 이용해서 가열하고, 가열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선행을 시킵니다. 완전히 가열된 상태에서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선행시킨 후에 이제 관을 굽힌다. 요때 이제 모래가 차 있기 때문에 찌그러짐이 없겠죠. 그래서 순서는 모래 채우기, 가열, 관의 굽힘이 되고 349페이지 넘어가시면 맨 위에 이제 관 굽힘 작업 주의사항 해가지고 나오는데 요것도 표시를 좀 해주세요. 관의 굽힘면은 한 평면이 되게 굽혀야 한다. 아까 전에 나왔죠. 요게 이제 굽혔을 때 뒤틀리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용접선은 위쪽으로 향하여 바이스에 고정하고 굽힘 형판을 맞추어 가며 굽힌다 돼 있는데, 자, 요거 줄 좀 꺼주시고 별표해 주세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용접선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여 바이스에 고정하고 굽힘 형판을 맞추어 가며 굽힌다. 굽힘 형판을 맞추어 가며 굽힌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시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있는데, 배관이라는 거는요, 특히 강관이라는 거는 강관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관의 형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런 철판이었어요. 철판. 철판을 어떻게 요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여기를 용접 접합해 놓은 게 강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얘를 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런 식으로 말려가지고 용접하게 되면 용접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접합선이라고 해요, 흔히들. 이 접합선이 어떻게 하늘을 향해야 된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그 다이가 있죠. 밴딩 다이가 있는데, 밴딩 다이 축으로 밴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즉, 요 접합선이 만약에 내가 요렇게 밴딩을 한다. 그럼 접합선이 위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위를 보고 있으면은 접합선이 이렇게 밴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접합 부분은 강도가 낮기 때문에 잘못하면 찢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 사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배관에서 배관을 물릴 때 이렇게 배관을 물리는데, 배관에 접합된 선을 위쪽으로 보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접합부가 밴딩되지 않을 테니까. 접합부가 밴딩돼 버리면은 거기서 치성이 생기니까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그 접합선은 위쪽을 보게 해라. 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별표 쳐주시고, 요거는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별표까지 쳐드린 거고.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가열은 휘어지는 반대 방향, 즉 인장되는 부분을 가열한다. 그렇죠. 휘어지는 반대 방향을 가열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굽힘이 끝나면 관속의 모래를 완전히 빼내며 관벽에 늘어붙은 모래는 해머, 튜브, 클리너 또는 샌드 블라스터로 털어낸다. 이렇게 안에 있는 모래까지 탈탈 털어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니은에 로터리식 유압 파이프 밴딩 머신에 의한 굽힘 해가지고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밑에 표 나옵니다. 로터리식 유압 밴딩 머신에 의한 관 굽힘의 결함과 원인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결함에서 관이 미끄러진다, 관이 파손된다, 주름이 생긴다, 관 단면이 타원형으로 된다 돼 있고요. 여기서 보실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관이 미끄러진다 해서 원인 봅니다. 관이 미끄러질 때 원인, 관의 고정이 불량할 때 당연히 미끄러질 수 있죠. 그 다음 클램프 또는 관의 표면에 기름이 묻었을 때 미끄러우니까 미끄러질 수 있지. 그 다음 프레셔 다이가 지나치게 조정되어 있다. 그 조정이 잘못되어 있을 때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럴 때 미끄러질 수 있다. 요 세 가지 원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주름이 생기는 원인, 요것도 표시를 해줍니다. 원인 보시면 관이 미끄러진다. 관이 미끄러지면서 잘못하면 주름이 잡힐 수 있고, 그 다음 센터링 다이가 너무 내려와 있다. 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센터링 다이가 고정하는 다이였어요. 고정하는 다이가 이렇게 내려와 있다. 그럼 밴딩 하다가 요 어긋난 부분에서 찌그러지겠죠. 그 다음 밴딩 다이의 홈 관의 지름보다 작다. 그 다음 밴딩 다이의 홈의 지름이 지나치게 크다. 그래서 요 지름이 크거나 작을 때도 주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바깥 지름에 비해 두께가 얇다. 두께 얇으니까 당연히 찌그러지죠. 그 다음 굽힘형이 주축에 대하여 편심이 되어 있다. 아까처럼 이렇게 축이 이렇게 편심으로 되어 있다. 어긋나 있다. 이럴 때 주름이 잡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결함, 관이 미끄러질 때 그리고 관에 주름이 생길 때의 원인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요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동관의 굽힘 바로 넘어갑니다. A 줄 꺼주세요. 관의 지름이 클 때는 가열하여 굽히거나 동력 밴더로 굽히며, 작은 것은 수동 롤러식 동관 밴더로 굽힌다 해가지고 그냥 간단해요. 직경이 크거나 좀 경질일 경우에는 가열해서 굽히는 거고, 직경이 작고 연질일 때는 그냥 수동 밴딩기로 이렇게 밴더 해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넘어가서
350페이지 위에 보시면 리얼의 연관 굽힘 바로 넘어갑니다. A 줄 꺼주세요. 지름이 작은 관은 상온에서도 굽힐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00도씨 정도로 가열하여 굽힌다 해가지고 연관은 가열하여 굽힌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합성 수지관 굽힘 해가지고 경질 염화 비닐관의 굽힘 PVC관이죠. 요거 줄 꺼주세요. 20mm 이하의 관은 굽힘부를 토치 램프 또는 가열기로 가열하여 모래를 채우지 않고 굽힐 수 있으나 25에서 30mm 관은 상온의 보통 모래를 채우고 그 이상의 관은 120도씨에서 130도씨로 예열한 모래를 채운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굽힐 때 토치로 살짝 가열해서 밴딩하는 건 맞는데 웬만하면 모래를 채워가지고 가열해서 밴딩하는 게 좋습니다. 왜? 안 그러면 찌그러질 우려가 있거든요. 자, 다음 폴리에틸렌관 굽힘에서 요거 P관이죠. 요것도 첫 번째 줄 꺼주세요. 굽힘 반지름이 관지름의 8배 이상일 때 상온 가공이 가능하나 굽힘 반지름이 작을 때에는 가열하여야 한다. 요것도 PVC관처럼 가열해서 굽힌다라는 거. 그 웬만한 배관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직경이 있을 때, 어느 정도 크기가 있을 때는 다 가열해서 굽혀준다. 직경이 작을 때는 물론 뭐 수동 밴딩기로 한다. 그게 거의 비슷해요. 자, 그 밑에 보시면 관길이 산출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관길이 산출 같은 경우는 강관 재단할 때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에 관의 직선 길이의 산출에서 공식 하나 나오죠. 자, L은 대문자 L 마이너스 2 갈로 A 마이너스 A 해서 스몰 a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A가 뭐예요? A가 부속 중심 길이, 얘가 부속의 중심 길이, 그 다음 소문자 A가 관 삽입 길이입니다. 관 삽입 길이. 그 다음 요 L이 이제 실제 치수가 되겠죠. 실제 치수가 되는데 여기서는 관의 전체 길이라고 나오네요. 관의 전체 길이. 그 다음에 소문자 L이 관의 실제 길이. 자, 이렇게 적고만 봤을 때는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아직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들이 도대체 뭐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관을 재단을 한다.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요. 자, 요게 나사입니다. 나사. 강관에 나사를 내놓은 형태예요. 그 다음 여기다가 엘보를 끼우는 거죠. 엘보를 이렇게 삽입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엘보를 삽입하고 이 반대쪽에도 엘보를 이렇게 삽입을 해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거를 200mm로 재단을 하고 싶어요. 그럼 200mm를 재단하는 길이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 센터 있죠. 요 센터. 요 센터. 요 구멍의 센터. 그리고 여기 이제 구멍의 센터. 요 센터. 요 센터 길이의 길이가 200mm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200mm.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요거를 200mm로 만들고 싶은데 강관을 200mm로 절단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강관이 이만큼 길어지게 되겠죠. 이만큼. 이만큼 길어진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에다 똑같은 엘보를 설치했어. 그럼 엘보 어떻게 돼요? 엘보가 엄청나게 길어지겠죠. 엘보 길이만큼 이렇게 길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치수가 200mm가 아니고 200mm보다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강관의 치수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 엘보 센터와 엘보 센터의 거리를 200을 맞추기 위해서. 즉 제가 엘보 센터라고는 하지만 요 엘보에 뭐가 들어갑니까? 배관이 또 삽입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해두세요. 배관의 길이를 재실 때는 센터에서 센터를 재는 거예요. 배관의 센터에서 배관의 센터가 내가 원하는 200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우선은 부속에 중심 길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어딨노? 요 부속의 중심 길이가 있어요. 부속의 중심 길이라는 거는 요 엘보 끝에서 엘보 요 구멍 센터까지의 거리, 요거를 부속의 중심 길이라고 해요. 그럼 얘가 A가 되는 거지. A. 그 다음에 관 삽입 길이가 있습니다. 관 삽입 길이. 요 스몰 a.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나사를 냈을 때 나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 강관에 나사를 냈을 때 얘가 뭐예요? 얘가 스몰 a가 된단 말이야. 스몰 a.
즉 관삽입 길이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빼줘야 될 길이 뭐예요? 여기서 요만큼만 빼주면은 이 센터의 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즉, 요 거리, 요 거리가 얼마인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센터와 센터의 거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삽입 길이부터 센터까지의 거리가 우리가 필요한 치수란 말이에요. 그죠? 얘를 구해줘야 된다고, 얘를. 제가 요 녀석은 뭐 가스 실기도 그렇지만 에너지 실기도 제작을 해뒀어요. 해뒀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뺄 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 물음표가 뭐예요? 뺄 길이. 뺄 길이가 되는 거예요. 뺄 길이. 즉 양쪽에 요 뺄 길이, 요 뺄 길이를 빼줘버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공해야 될 관의 실제 길이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해봅니다. 요 뺄 길이가 즉 뭐예요? 뺄 길이가 요거 빼기 요거예요. 부속 중심 길이 빼기 관의 삽입 길이란 말이에요. 왜? 전체에서 요 A를 빼버리면은 요 길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게 뺄 길이고, 관의 실제 길이는 뭐야? 관의 실제 길이는 여기에서 요거 파란색으로 해드릴게요. 헷갈리니까. 관의 실제 길이는 내가 진짜 잘라야 될 배관의 길이. 얘가 뭐냐고. 얘가 뭐예요? 얘가 L이란 말이에요. 요거. 내가. 그리고 관의 전체 길이. 얘가 L인 거죠. 대문자 L.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거는 이제는 이해했어요. 그럼 요 공식을 이제 이해를 하신 거죠. 그렇다면 351페이지에 넘어가가지고 맨 위에 보시면, 관지름에 따른, 나사가 물리는 최소 길이 해가지고, 관지름, 나사가 물리는 최소 길이입니다. 최소 길이. 그래서 20A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A는 13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배관을 제가 20A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A의 나사 물린 길이는 얘가 얼마? 얘가 13mm가 되는 거예요. 13mm. 13mm구나. 자, 그렇다면 밑에 넘어가가지고, 호칭지름 해가지고, 호칭지름에 20A만 봅니다. 90도 엘보죠, 요거. 90도 엘보에서, 90도 엘보의 단면까지의 거리 보시면은, 자, 요게 중심 길이에요. 단면까지의 거리. 요게 중심 단면의 거리 해가지고, 요 A가 된단 말이에요. 요 녀석이 얼마? 32가 돼 있어요. 32. 32mm로 돼 있어요. 그럼 뺄 길이 얼마입니까? 32 빼기 13 하면은 뺄 길이가 얘가 19mm구나. 19mm.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식이. 200에서 요걸 쉽게 구하자면 200에서 빼기 19 더하기 19가 되는 거지. 그럼 정확하게 내가 구해야 될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 길이가. 자, 요거를 제가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계산기. 얘가 200 빼기 19 빼기 19 하면은 162가 나오네요. 162. 즉 내가 20A 파이프를 200mm로 맞춰서 절단하고 싶다, 가공을 하고 싶다 하면은 전체 200mm에서 뺄 길이 19mm죠. 그리고 여기도 뺄 길이 19mm란 말이야. 그래서 19를 두 번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62mm라는 실제 길이, 그럼 얘가 162mm를 했을 때 20A 파이프 같은 경우 200mm가 되는구나. 부속을 조립했을 때. 요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 공식대로 한번 적어볼까요? 저 공식대로 한번 적어보면, 자, 대문자 L, 요게 전체 길이죠. 200mm 빼기 2에다가 A가 얼마? A가 32. 32 빼기 2, A, 스몰 a, 얘가 13mm. 자, 이 결국 뭐예요? 얘가 결국은 19잖아요. 19. 그 19 곱하기 2라는 거는 양쪽에 19를 빼준 거랑 같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실제 길이가 162mm. 요렇게 나오겠구나. 요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외우셔도 되고요. 그냥 이해하시고 뺄 길이만 빼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책에 보시면 90도 엘보 그 중심에서 단면까지의 거리 옆에 보시면 90도 엘보 A-A 해서 나옵니다. A 마이너스 스몰 a 해가지고 20A 같은 경우는 20으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쌤이 뺄 길이 한 거는 32 빼기 13mm 해가지고 19mm 나왔잖아요. 근데 요거 두 개가 다르네? 뺄 길이가 달라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 요 스몰 a 같은 경우는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사가 물리는 최소의 길이에요. 더 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A로 뺄 길이 하면 한 바퀴 내지 반 바퀴만 더 돌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뺄 길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의 이제 뭐 교수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숙련공에 따라서 작업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1mm 내지 2mm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두 개 다 작업해보면 정상 작업이 돼요. 왜? 한 바퀴 더 돌리던가 한 바퀴 덜 돌리던가 하면은 치수가 맞아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뺄 길이, 대략적인 뺄 길이는 요렇게 구하는구나. 그래서 중심 길이 빼기 나사 물린 길이가 되는구나.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실제로 실기 작업하실 때는 그 뺄 길이가 엄청 여러 개가 있겠죠. 어떤 데는 20mm 나오고 어떤 데는 19mm 나오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정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둘 중에 나는 19mm로 계속 작업하겠다. 그럼 19mm로 외워버리시면 되는 거고, 나는 20A가 외우기 좋으니까 오케이 20A로 외울란다. 그럼 20A로 계속 작업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 부속도 보면은 15A는 15mm, 20A는 20mm, 25A는 25mm. 단편적으로 25mm는요 최소 나사 길이로 계산하면은 23mm가 나옵니다. 2mm 차이 나죠. 그러면은 2mm 차이 생각하면서 작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 15, 20, 25, 30, 35, 40 돼 있는데 요게 다 뺄 길이로 나오는 거고요. 요렇게 적어 놓은 거는 외우기 좋으라고 요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생각하시면서 원리를 알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원리를. 이게 왜 뺄 길이가 이렇게 나오며 그리고 요 센터 길이를 200mm로 맞추는데 왜 배관은 162mm로 잘라야 되는지 그것만 알아가셔도 공조뿐만 아니고요. 공조에서는 그냥 필기에서만 나오고 끝이에요. 공조뿐만 아니고 에너지, 가스 보실 때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52페이지에 보시면 표 맨 밑에 동그라미 2 해가지고 관의 빗변 길이의 산출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해가지고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90도 엘보를 결합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요건 지우겠습니다. 간혹 우리 도면에 보시면 45도로 꺾이는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45도 같은 경우는 배관이 가다가 이렇게 꺾여서 간단 말이에요. 여기 45도 엘보, 여기 45도 엘보. 그러면 여기에 치수를 주면 참 좋겠는데 보통 여기 치수를 잘 안 줘. 그럼 요 치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요거를 연장을 시킵니다. 보통 보면 요 높이랑 요 거리는 도면상에 줘요. 우리가 실기 작업하면.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150mm다. 여기가 150mm다. 예를 듭시다. 예를 듭시다. 그러면 요게 뭐예요? 직각삼각형이거든요. 제가 이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이란 말이에요. 직각삼각형에는 뭐를 적용시킬 수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뭐예요? 직각삼각형일 경우 A, B, C라고 합시다. 그러면 A의 자승 더하기 B의 자승은 빗변 C의 자승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죠. A의 자승 더하기 B의 자승은 C의 자승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빗변을 구하자. 자, 요 그림 좀 깨끗하게 그리겠습니다. 이거 참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자, 요렇게 해서 45도로 내려갔다. 얘를 연장하게 되면은 직각삼각형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 높이가 150mm이고 여기에 길이가 150mm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요거 그대로 넣는 거예요. A의 자승, B의 자승, C의 자승. 자, C 구간을 우리가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C 구간.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를 다시 한번 쓰자면 C는 요 자승을 빼는 거예요. 자승을 없앨 때의 방법은 뭐냐면 여기다 루트를 씌워버리면 됩니다. 다시 쓰면 C는 루트 A 자승 더하기 B의 자승과 같다. 해서 요 공식을 좀 외워주시면 되죠. 요 공식을. 그럼 요 공식 그대로 풉니다. A의 자승, 자 150의 자승이 되죠. 150의 자승 더하기 B의 자승 150의 자승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어떻게 돼요? 요게 요 C가 된단 말이야. C의 자승이 아니고 C가 돼버리죠. 그래서 요건 자승은 지워버릴게요. A, B, C 변을 나타내는 거니까. 자, 그렇게 구해보면은 요거를 계산기로 똑똑 두드려 보면요, 얘가 212.13 나오네요. 13이 난다. 212.13. 그래서 C 요 변의 길이는 212.13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빗변을 계산할 때. 그래서 요 공식이 중요한 거죠. 요 공식은 어디서 나왔다?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왔다. 그래서 요런 공식이 된다. 해가지고 여기서 구해가지고 만약에 45도 엘보에 그 뺄길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20A 배관이라고 치면은 20A 45
5도 같으면 15A를 빼주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45도 엘보, 45도 엘보, 20A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요 배관의 뺄 길이는 얼마냐? 빼기 15 더하기 15.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여기 이제 배관의 실제 절단 길이가 나오는 거죠. 크게 뭐 어렵진 않죠. 이것도 이제 그 가스라든가 에너지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353페이지 배관 제도와 KS 도시기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도시기호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면상에 어떻게 기호로 표시하느냐 요걸 나타내는데, 이 도시기호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책에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 책에 있는 거 다 외워라,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문제에 나오는 것만 제가 콕콕 집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반드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밑에 이제 보시면 배관도에서 나오는데 동그라미 1에 관개통도 해가지고 첫 번째 줄 읽어주세요. 복잡한 관 장치를 알기 쉽도록 개통적으로 간략화하여 그린 도면, 도면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다음 쭉 넘어갑니다. 가운데 보시면 큰 관로 2번에 관에서 나옵니다. 이것도 줄 쭉 꺼주세요. 관은 하나의 실선으로 도시하고 같은 도면에서는 관을 표시하는 선의 굵기는 같은 굵기로 나타냄을 원칙으로 하며, 기기의 뒷면에 가려진 배관은 파선으로 표시하고 앞으로 배관을 계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쇠선으로 표시한다.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에 줄 꺼주시고요. 유체의 종류, 상태 및 목적 표시 해가지고 자 넘어갑니다. 354페이지 메인에 보시면 유체의 종류 표시해가지고 나와요. 자, 요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문제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자, 뭐냐? 우선은 공기. 공기 뭡니까? 에어죠. 에어의 A를 따서 A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 가스. 가스는 요거죠. GAS 해서 G를 따서 G로 표시하고, 유류. 유류라는 게 오일이죠. 오일.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일에 O를 땁니다. 그 다음 수증기. 수증기가 영어로 뭐예요? 스팀. 그래서 스팀에 S를 따죠. 그 다음 물. 물은 뭐예요? 워터. 워터에 W를 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만 알아두셔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공기 에어, 가스 G, 유류 오일 O, 그 다음 스팀 증기 S, 그 다음 워터 물 W,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뭐 나머지 참고적으로 보면 진공일 경우 V, 그 다음 냉수일 경우 쿨링 워터 C, 그 다음 오일은 똑같다 했잖아요. O, 그 다음 냉매는 R, 그 다음 온수는 히팅 워터 있죠. 히팅에 그 H를 따서 H, 그 다음 응결수는 W 다시라고 나타낸다는 거. 다 알아두실 필요 없고 얘들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얘들 공기, 가스, 유류가 오일이다. 그 다음 스팀, 워터, 요렇게. 자, 그 밑에 디귿의 줄을 좀 꺼주세요. 유체의 흐름 방향은 화살표로 표시한다. 오른쪽으로 흐르면은 요렇게 화살표, 그 다음 왼쪽으로 흐르면은 요렇게 화살표, 요렇게 나타내겠죠.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나타내준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리을은 그냥 넘어가고 미음에 관의 접속 상태 표시 요거 줄 꺼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표 한번 보자고요. 자, 관이 접속돼 있지 않을 때 그냥 요렇게 지나간다는 거. 요렇게 이게 접속되어 있는 관이 아니고 두 개가 별개예요. 별개인데 이렇게 겹쳐 있다고, 나란하다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겹쳐서 그려주는 거고, 그 다음 접속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접속되어 있다 점으로 표시해 줍니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유체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 크로스 분기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분기되어 있을 때 말 그대로 분기, 상구 분기 이렇게 접속해 준다. 그래서 요것도 분기고 요것도 분기예요. 결론은 그 접속되어 있을 때를 우리가 점으로 표시한다는 거, 요걸 알아주시면 되죠. 자, 다음 비읍은 넘어가고 시읒에 관이음새에 표시해가지고 밸브 콩 및 계기에 표시해가지고, 자, 요거는 이제 문제 좀 자주 나오죠.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느냐.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글로브 밸브네요. 그래서 밸브를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그려요. 요거를 일반 밸브, 슬루스 밸브 또는 게이트 밸브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점이 이렇게 탁 찍혀 있다. 그러면 글로브 밸브가 되는 거예요. 요게 글로브 밸브. 그 다음에 일반 도시기호 밸브, 요거 있죠, 요거. 요 녀석이 슬루스 밸브.
그리고 게이트 밸브라고도 해요. 그래서 알 수 있죠? 여기서 슬루스 밸브가 게이트 밸브구나. 그래서 요렇게 있으면 밸브가 그냥 요 문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가장 기본적인 밸브 형태, 요거를 슬루스 밸브 또는 게이트 밸브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간혹가다 문제에서 슬루스 밸브를 요렇게 표시해 주기도 해요. 문이죠, 문 모양. 그냥 일반 밸브로 표시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문을 그려주는 거는 다 슬루스 밸브 또는 게이트 밸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앵글 밸브 나오죠. 앵글 밸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표시냐 하면은 유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90도 탁 꺾여 나가요. 이렇게 유체가 또는 뭐 위로 들어와서 이렇게 꺾여 나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90도 꺾여서 진행되는 밸브를 앵글 밸브라고 합니다. 앵글 밸브. 뭐다? 유체가 90도 꺾여서 나간다. 유체가 90도 꺾여서 나간다. 자, 그 다음에 체크 밸브. 자, 체크 밸브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체크 밸브는 뭐냐면 유체가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 하는 거. 그래서 다른 말로 역류 방지 밸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체크 밸브. 그리고 역류 방지 밸브. 역류를 방지한다. 한쪽으로만 흐를 수 있게끔 하는 게 요 체크 밸브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스프링 안전 밸브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일반 조작 밸브 해가지고 나옵니다. 요것도 문제 좀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렇게 그냥 동그라미 해둔 거. 일반 조작 밸브. 자, 요건 뭐냐면은 그냥 요 손잡이에요, 손잡이. 우리가 손으로 요렇게 돌리고 조이고 열고 할 수 있는 일반 조작 밸브. 다른 말로 수동 밸브가 되겠죠. 요런 것들을 일반 조작 밸브. 그 다음에 밑에 전자 밸브 나오네요. 자, 이렇게 밸브 그려놓고 위에다가 S가 뭐예요?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 밸브를 우리가 전자 밸브 이렇게 불렀었죠. 솔레노이드 밸브가 전자 밸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동 밸브. 자, 이렇게 밸브를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M이 뭐예요? 모터. 모터 전동 밸브. 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칠판에다 적은 거는 적어도 좀 알아둬라. 딱 봤을 때 요게 글로우 밸브구나, 요게 슬루스 밸브구나, 앵글 체크, 일반 조작, 전자 밸브, 전동 밸브구나.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겠다. 자, 그다음에 355페이지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하자 하면은 콕 밸브 있죠. 콕 밸브. 이렇게 마름모로 표시한다는 거. 자, 얘가 콕 밸브다. 콕 밸브.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닫힌 형태를 표시해 주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다가 색이 칠해져 있으면은 닫힌 형태예요. 슬루스 밸브도 마찬가지예요. 칠해져 있으면 닫힌 형태, 글로우 밸브도 칠해져 있으면은 닫힌 형태를 나타낸다 라는 거. 그래서 콕 밸브까지만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응에 보시면 뭐 이거 똑같죠? 유체의 종류 중 공기, 가스, 유류, 수증기 및 물의 글자 표시는 공기는 A, 가스는 G, 유류는 O, 스팀은 증기는 S, 물은 W, 워터죠. 이렇게 나타낸다 라는 거. 요거는 뭐 이제는 다 알 거라 생각해요. 자, 밑에 쭉 내려가서 표 봅니다. 파이프 간의 접속 상태 및 입체적 표시 해가지고 자, 이것도 문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자, 해가지고 요거 왼쪽 그림은 다 볼 필요 없고요. 오른쪽 그림 중에 보시면은 파이프가 구분 상태, 파이프 A가 앞쪽으로 수직으로 구부러질 때 해가지고 요런 겁니다. 밴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관이 밴딩 되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위에서 보는 거지. 제가 요 위에서 보는 형태예요. 위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 이제 구멍이 보이잖아. 요 파이프에 구멍이 보인단 말이에요. 요 파이프에 구멍이 보이는 형태. 요게 뭐다? 파이프 A가 앞쪽으로 수직으로 구부러질 때 형태. 즉, 요렇게 해서 파이프가 요렇게 해서 내 쪽으로 요렇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 칠판을 볼 때 파이프가 요렇게 해서 밴딩 돼가지고 이렇게 온다는 거죠.
요 형태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 파이프 B가 뒤쪽으로 수직으로 구부러질 때 이거 반대죠. 요렇게 꺾었을 때 요 위에서 봤을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구멍이 안 보이거든. 구멍이 안 보이면 어떻게 그리냐,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요 상태, 요 상태. 그래서 얘가 뭐예요? 구멍이란 말이에요. 구멍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밴딩 돼가지고 저쪽으로 가는 거죠. 요렇게 해서 저쪽으로 가는 거, 요렇게 해서 저쪽으로 가는 거, 요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파이프 C가 뒤쪽에서 구부러져 D에 접속될 때, 요런 것 좀 어렵네요. 뒤쪽에서 구부러져서 D로 접속될 때, 자 해가지고 얘가 요런 식으로 꺾여있다, 요런 식으로 꺾여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D가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봤을 때 요렇게 보면 구멍이 보여요 안 보여요? 구멍 안 보이잖아요. 엘보 뒤쪽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멍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냐, 자 요렇게 그리면 되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자 그럼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D가 돼. 그럼 구멍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배관까지는 내가 보여. 배관까지는 보이는데 구멍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서 D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C 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배관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서 D쪽으로 이렇게 굽어서 가는 거. 뒤쪽으로.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한 몇 번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요렇게 되는구나 라는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56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356페이지에 요것도 표만 볼게요. 관의 높이 표시 기호 해가지고 기호에 EL, BOP, TOP, GL, FL, CL, TOP까지 나오는데, 자 요거 뜻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EL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션 해가지고 엘리베이션이 높은 곳을 나타내요. 높은 곳 엘리베이션.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요런 뜻이겠죠. 그래서 엘리베이션 높은 곳 올라간다 해가지고 뜻은 EL은 지상에서 200에서 500mm의 높이를 기준으로 수평면으로 한 것 해서 그렇게 나타낸다. 그 다음 BOP 같은 경우는 바텀 오브 파이프 돼 있죠. 바텀이 뭐예요?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그래서 관 외경의 아랫면의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배관의 아랫면의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BOP 바텀 오브 파이프. 그 다음 TOP는 탑 오브 파이프죠. 그럼 뭐예요? 탑이 뭐야? 위잖아. 윗면을 기준으로 한 표시 방법,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GL, 요거는 그라운드 라인 해가지고, 그라운드라는 거는 지면을 나타내요. 지면을 나타내기 때문에 포장된 지면을 기준으로 하여 장치의 높이를 표시한다. 요게 GL, 그라운드 라인. 그 다음 FL, 플로어 라인이라고 해서, 플로어라는 건 바닥을 나타내요. 그래서 1층 바닥면을 기준으로 한 높이로서 장치의 높이를 표시하는데 편리하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 다음 CL, 센터 라인. 센터 뭐예요? 관의 중심. 관의 중심, 센터. 그 다음 TOB 나오네요. TOP가 아니고 탑 오브 빈 해가지고 가대 윗면까지의 높이를 나타낸다. 까지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EL의 E가 엘리베이션 해가지고 높은 곳을 나타내죠. 높은 곳을 나타내고, 요 녀석은 200에서 500mm 이상 높은 곳, 200에서 500mm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높은 곳. 그 다음 BOP의 B가 바텀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아래를 나타낸단 말이야. 아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준이 뭐다? 관 외경 아래. 아래 높이를 기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TOP, 탑 오브 파이프. 탑이 위잖아요. 위를 나타내고, 관 외경 위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윗면이라고 할까요? 책에서 윗면으로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GL 같은 경우는 GL, 요거 뭐예요? 그라운드 라인이란 말이야. 그라운드가 지면을 나타내죠. 지면.
그래서 포장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여 장치의 높이를 표시한다. 지표면 기준. 지표면 기준 높이 표시. 이렇게 되겠죠. 그라운드 라인. 그 다음 플로어 라인 FL. 플로어라는 거는 바닥이다 라고 했죠. 바닥. 바닥이기 때문에 뭐예요? 1층 바닥면을 기준. 1층 바닥면 기준. 기준 높이 표시. 자, 그다음 CL. CL이 제일 쉽죠. 센터. 센터. 그래서 관 중심 까지의 높이 기준. 자, 그 다음에 TOB 해가지고 요게 탑 오브 빈이죠. 탑 오브 빈에서 가드 윗면까지의 높이. 높이 기준. 자, 이렇게 되겠죠. 뜻을 알고 나면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것들 뜻을 좀 알아달라 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밑에 갈로 3에 배관 도시 기호 해가지고 요것도 표 볼게요. 파이프 도색 상태에서. 자, 요거 표 별표해 주세요. 표 별표하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돌아와서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는 그 파이프 도색 색깔이에요. 파이프 색깔. 공기는 백색, 그 다음에 수증기는 적색, 가스는 황색, 물은 청색, 유류 암적색 또는 황적색, 그 다음 증기는 암적색, 그 다음 산 알칼리는 회자색, 그 다음 전기는 미황적색으로 나타낸다 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외우려면 골치 아파. 외우려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오는 것만 나와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돌아와서 한 번씩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357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 표 있죠. 관, 이음 표시 해서 그것만 한번 볼게요. 야, 하도 많이 닦으니까 지우개로 지워도 깨끗해지지가 않네요. 이 지우개 또 한번 바꿀 때가 됐나봐요. 자, 357페이지 세 번째 표 관 이음의 표시. 자, 요 녀석 참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나사, 용접, 플랜지, 턱걸이, 납땜, 루프, 슬리브, 벨로즈, 스위블형 해서 나오는데 얘들 다 문제에 잘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나사형 같은 경우, 나사형은 이렇게 해서 그냥 줄을 탁 꺼줘요. 요 배관에 줄만 하나 딱 꺼져 있으면 나사형. 그 다음에 용접형. 용접형은 이렇게 해서 꼽혀. 요게 용접. 거의 요 용접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아크 용접 표시할 때 많이 표시를 하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시면 납땜형 돼 있죠. 납땜. 여기서 나오는 납땜도 용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한다는 거. 동그라미로 표시하기도 하고 여기 안에 색을 칠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납땜이음이라고 하는데, 용접이음은 일반 아크 용접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납땜형 이음은 산소 용접 있죠. 우리 동간 용접할 때 그런 이음을 납땜형 용접이다 라고 한다. 이렇게 표시한다. 그 다음에 플랜지형 봅니다. 플랜지형은 짝대기 두 개. 요게 뭐예요? 플랜지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형태. 요 플랜지형. 그 다음 턱걸이형. 턱걸이형은 이렇게 해서 C자로 이렇게 돼 있다고. 턱에 딱 걸려 있다고. 턱에 이렇게 딱 걸려 있다고 턱걸이 이음이라고도 하고. 요거 문제에 따라서 간혹 소켓형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소켓형. 소켓이음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턱걸이형이 소켓형에 속할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축이음에서 루프형 나옵니다. 루프형은 오메가 형태입니다. 오메가 형태. 요게 루프형이 되는 거고, 그 신축이음이라는 거는 뭐예요? 열팽창에 의해서 배관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를 여기서 흡수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프형으로 해갖고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열팽창을 흡수하겠죠. 그 다음 슬리브형. 슬리브 일종의 소켓 형태인데 요런 소켓에다가
배관을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배관을 연결해줘. 그럼 여기 공간 있잖아요. 공간에 의해서 배관이 신축하면은 열 팽창하면은 쭉 줄어들었다가 그 다음 다시 신축하면 딱 늘어났다가 이런 식으로 요렇게 왔다 갔다 요 공간에 의해서 열 팽창을 흡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벨로지형. 벨로지형은 다른 말로 주름관이라고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요게 주름이 잡혀 있겠죠. 주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배관이 연결되어 있겠죠. 요게 벨로지형. 요 주름에서 신축을 잡아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스위블형. 스위블형. 그래서 요 스위블형이라는 거는 엘보를 2개 이상 연결해서 엘보를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신축을 잡아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관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면 여기 각각 엘보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엘보를 하나 둘 셋 넷. 물론 루프형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루프형은 절대 아니에요. 마찰 저항도 심하고 효율도 많이 떨어지는, 그래서 소규모에 설치하는 게 요런 스위블형. 엘보가 하나 둘 셋 네 개 또는 뭐 2개 이상일 경우 전부 스위블 이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공간에서 신축을 잡아주겠죠. 요런 도시기호들까지 얘들도 이제 문제에 잘 나온다 해서 제가 한번 판서를 해드린 거죠. 자, 그리고 뭐 이제 뒤쪽에 나오는 도시기호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에서 다루진 않는데 358페이지에 매니에 있죠. 매니에 요것만 한번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58페이지 넘어가서 배관의 말단 표시에서 막힌 플랜지 플랜지 요 녀석이잖아요. 근데 막힌 플랜지 막혔다. 요 배관 끝에 플랜지를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막혀 있으니까 딱 막아 놓은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 캡. 배관을 막을 때 쓰는 캡. 캡은 배관이 있으면 요렇게 바깥에서 요렇게 조여가지고 막아두는 형태. 그 다음 플러그. 현장에서는 흔히 메꾸라 요렇게 얘기하죠. 플러그는 뭐예요? 배관 안쪽으로 삽입해서 막아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 3개까지 좀 기억을 해달라. 막힌 플랜지, 캡, 플러그. 자,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뒤에 나오는 도시기호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에서 비중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현장 가서 쓰시게 되면은 도면을 볼 일이 있으면 요 페이지 탁 열어서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들 하셨고,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따봉 버튼 있으니까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